부자의 삶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지난번 MF 케어에서 그 조은수 코치님께서 나열해 주신 게 있어요. 10 가지 나심 탈리브가 말한 부자의 삶. 첫 번째가 잘 잘 수 있다. 두 번째가 깨끗한 양심. 세 번째가 상호 감사. 그리고 네 번째가 시기심의 부재. 다섯 번째가 좋은 식욕. 여섯 번째가 근육의 힘. 일곱 번째가 신체적 에너지,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자주 웃는 거, 아홉 번째가 회의와 시리가 없는 거, 열 번째가 주기적인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부자의 삶 하면은 사실 부자라고 하면 이게 돈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자들은 돈이 있어서 이런 10 가지가 나열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10 가지가 있어서 부자가 된 걸까요? 이게 약간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인데 저희 아들하고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후자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 개미들은 이 10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피디님의 아드님이 두 가지가 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닭이 먼저나 닭알이 먼저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걸 맨날 기다리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는 것보다 달걀이 중요하든 닭이 중요하든 내가 직접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걀이 나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닭이 먼저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봐봐요. 결핍한 거를 하면 돼요. 나의 치명적인 단점을 채우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단점을 배우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장점만 계속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단점에 대한 게 뭐냐면 항상 부자들도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은 많은데 건강이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게 타고난 몇 프로가 그게 되게 주는 영향이 커요. 저는 이렇게 얼굴로 생긴 게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뭐 우려하고 걱정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도 타고난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알렸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거. 어렸을 때 우리 앞에 거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 그 할머니가 항상 우리 예전에는 그 쇠로 된 그 큰 그 쓰레기통이 있었잖아요. 앞에. 기억나요? 네. 예, 차가 그걸 기억나요. 쓰레기통 다 아예 가져가는 쓰레기통 자체가 엄청 쇠로 된 큰 거 있었잖아요. 그 맞아요. 트럭에서 가져간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뭘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거기서 뭘 찾는다는 거 쓰레기 안에서 뭐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겠죠. 제가 나갈 때 항상 집에서 오이 그리고 뭐 이런 뭔가 그런 야채 같은 걸 제가 가져다가 할머니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루에 용돈이 50전인가 됐어요. 네, 조금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니까 하루에 3원, 5원 이렇게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더 어렸을 때는 50전, 네, 그랬거든요. 그 4일 모으면 2원이 되거든요. 그 2원을 할머니한테 딱 넣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그게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례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누가 날 가르쳐 준 거예요?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 닭이라고 했을 때는 난 달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기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원래 타고났다면 그 이기적인 삶에서
따로 타고나지 않았지만 나한테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어때요? 내가 그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남을 도와줘야 된다. 내가 왜 굳이 남을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생각을 꼬리 잡기 해서 이 생태계에 좀 더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에 굳이 안 도와줘도 돼. 너는 어차피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 이기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거든요. 너는 되게 이기적으로 정말 병신같이 개새끼처럼 살고 있지만 너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미 도와주고 있어.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사람이 되게 이기적으로 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기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오히려 사회에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그게 일단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데 지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미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설득도 돼야 돼.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 이런 사람. 그럼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그게 왜 설득되는지를 보면 또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진짜 도와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 다 그런 이기적인 사회라고 됐다고 했을 때 그 사회 자체에 나만 혼자 살면 괜찮은데 우리 어떤 아이가 나갔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그런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처럼 다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도움을 못 줘가지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너 말처럼 너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그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만약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만약에 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돈 많아도 안 좋아요. 왜? 혼자서 돈 많잖아요. 그러면 도둑놈들이 다 나를 어때 타겟해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나의 돈을 뺏을 거예요. 사회가 만약 내 혼자만 그렇게 부자라면 필리핀이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부자 동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다 비슷비슷하게 중산층이 그래서 많아야 어때 사회가 건강해요. 그게 찰리 먼거가 그 정도까지 멀리 보고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았던 지식들을 어때요? 최대한 무료로 나눌수록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우상향해야 도덕적이고 윤리를 지키는 사회가 돼야 내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후대 어때요? 이런 사회에서 애를 키우기 좋아요. 근데 우리만 돈 있어. 그럼 밖에 나가면 항상 공포를 떨어요. 외부에 나가면 또 내 새끼가 또 뭔가 협박당하고 납치당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한숨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되게 부자야. 근데 부자인데 아무리 부자도 어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어떤 그 대중에 나가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왜 외로웠겠어요? 대중에 못 나가니까. 대중에 나가면 막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제 부자의 삶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뭐가 결핍하지? 그 결핍한 게 구멍이 어느 만큼 치명적인지 나이가 든다는 건 뭘 의미하지? 내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의 구멍을 막아야 돼요. 저도 제 약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내 약점을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약점을 홍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묵묵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면서 약점을 발견했지. 어떤 사람 또 약점을 얘기하면 약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 또 지 약점을 막 홍보하기 시작해. 그게 어때요? 심리 차이예요. 우리가 돈 번다라고 하는 건 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강점을 어때요? 내세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완벽해서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약점 가진 인간인데 약점을 굳이 홍보하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강점을 강화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 교육에서 얘기하잖아요. 교육에서 많은 사람들 트레이닝하고 푸시하고 자극은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니네 루저고 니네 병신이야. 그 마음만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때요? 인정하고 그걸 나한테 고백해가지고 니네 저는 병신이었어요. 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어때요? 인정 속으로 하고
그걸 어때요? 묵묵히 오리발처럼 밑에서 어때요? 묵묵히 내가 그거를 개발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게 보여야 어때요? 그게 문제라는 게 인식돼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인정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홍보할 필요는 없다. 네. 홍보하기 시작하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이고 그리고 내가 되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되게 편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네 한데 그 사람한테 누구도 돈 맡기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거래는 하고 싶지 않아 할까. 왜? 그 사람이 그걸 홍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루저처럼 보이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고 친구 될 수 있고 그 사람 오늘 밤이랑 같이 섹스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고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전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 투자를 왜 해야 되고 부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왜 연결되냐면 이게 다 심리로 연결되잖아요. 심리. 예.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심리, 그걸 말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다 각자 자기의 어때 위치에 맞게 이해하고 또 그걸 나가서 어때요? 그런 식으로 영향받아서 사는데 거기에 다 자기에 맞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늘 헷갈려요. 이걸 오늘 한 번 듣지 24시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한 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말은 뭐다? 또 다른 거에 또 다른 거 듣고 또 다른 거 이게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근데 우리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정확하게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실수에 대한 그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다 보면 어때요? 더욱더 어때요? 여기서 주제 파악되면서 발전하겠죠. 발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반복적인 실수만 줄이잖아요. 발전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실수를 나이 처먹어도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